실제로 공식적인 통계,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은 80% 정도 네. 인구가 이제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다.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 아, 뭐 절대 빈곤 상황이에요. 네. 쿠바는 8시간 하루 8시간 정도 정전이 계속돼요. 8시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고 있을 때는 다 정전. 상업 시설도? 네. 아, 그래요? 네. 뭐 식량 부족.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휘발유 뭐 이런 게 없어 차를 밀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네. 이럴 바엔 차라리 끄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가볼 곳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 이건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골라주신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압도적 1위. 네, 네, 쿠바입니다. 쿠바. 희한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왜 쿠바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네. 근데 이제 쭉 올려주신 걸 보니까 네,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요. 쿠바에 대한. 예. 쿠바 야구는 어쩌다 세계 최강이 됐는가? 쿠바 뭐 올림픽 같은 데서 그렇죠. 야구할 때. 쿠어강인가? 네, 야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사, 의학, 보건 이런 쪽이 이제 강하다고 그러는지 이런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쿠바 사진을 보면 그 돌아다니는 수많은 그 올드카.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의 올드카들. 이런 것들이 왜 거기다 몰려 있는지. 비틀도 옛날 비틀 막 거기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쿠바 사람들은 시가를 정말 많이 피는지. 쿠바 하면 또 시가죠. 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대충 묶어봐도 한 100개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쿠바에 대한. 쿠바를 10몇 번을 해야 되나? 쿠바는 이제 미국의 동남쪽으로 조그만하게 그렇죠. 있는. 네, 우리나라만 해요. 쿠바 크기가? 대한민국만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남한 크기. 예. 그래요? 예. 아주 작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큰 나라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굉장히 우리보다 작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주도만한가 했는데 네. 꽤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보면은 쿠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미국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예전에 멕시코 이야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쿠바도 사실 그런 건데 이 미국 현대사와 쿠바에 관한 얽힌 이야기도 참 많고 기회가 되면 뭐 케네디와 얽힌 이야기도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케네디가 그렇게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쿠바와 관련돼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한때는 눈엣 가시였던. 네, 뭐 지금도 눈엣 가시예요. 그래요? 네. 지금은 그냥 관광지 정도 아니에요?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참 애매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쿠바. 네. 또 우리나라랑 쿠바랑은 예전에 한번 무슨 뉴스가 있었는데 쿠바랑 뭘 해갖고 우리가 여행 가기 더 편해졌다 이런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쿠바랑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유이한 그 비수교국이었어요. 우리나라랑 쿠바가. 예, 우리나라, 쿠바, 그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두 나라는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두 양 유이한 나라였어요. 쿠바는 왜 안 했죠?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 네. 그다음에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쿠바는 북한이랑은 당연히 수교를 맺었고. 그렇죠. 예,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 혁명의 주인공인 카스트로랑 그다음에 북한의 뭐 김일성 주석이랑은 이제 되게 옛날부터 끈끈한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14일이죠. 2월 14일에 갑자기 보도자료 한 장이 뜩 나왔습니다. 한 쿠바 수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보도자료 넣었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뭐 대중남미 외교 지평을 확장했다라고 나오는데 2월 14일 날 수요일 날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쪽 모두 이제 유엔 대표부는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공식적인 이제 서류 공안을 교환을 통해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랑 쿠바랑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그 쿠바 주 대한민국 이제 대사관이 이제 설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쿠바에도 될 거고. 우리 대사관이. 네, 물론 이제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쿠바가 실제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대사관을 지을지, 아니면 이제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쪽으로 일단은 이제 견무를 맡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이제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수교국 전혀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는 이제 시리아 한 곳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쿠바 여행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문의가 아마 외교부에 쏟아져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그 쿠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하던 이제 우리나라 멕시코 대사관에서 네. 이야기를 다시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쿠바에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쿠바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갈 때 에스타라고 그러죠. 전자여행 허가, ESTA. 예. 이걸로 못 가요. 보통 이제 미국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ESTA로 간단하게 신청해 갖고 그렇죠. 갔다 올 수 있는데 예, 여행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보면은. 예. 그리고 바로 그냥 수수료 얼마 내면은 바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쿠바를 갔다 오면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쿠바를 갔다 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미 대사관에 가서 영사랑 예약 잡아가지고 네. 인터뷰해서 인정받아서 별도의 비자를 이제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현재 쿠바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ESTA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달라. 네. 공무상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021년 1월 달에 네. 쿠바를 다시 미국이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21년에요? 21년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쿠바와 관련돼서 네. 이제 대립적인 적대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별도의 비자가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23년 7월 6일부터 이제 모든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존에 ESTA 받아놨으니까 괜찮게 이제 하는데 갔다 온 게 이제 딱 확인이 되면 다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정작 미국 사람들은 네. 미국 본토에서 하바나까지 쿠바 하바나까지 네. 당일치기 여행으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후쿠오카 가듯이.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키웨스트라고 그러죠. 플로리다 남쪽에 보면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 바다를 따라가 있는 네. 거기서 키웨스트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바나까지 가는 당일치기 비행기 연결된 패키지 코스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이제 키웨스트 에어포트에서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을 해가지고 네. 조그마한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이걸로 이제 한 8명쯤 타나? 네. 그래서 50분 만에 8시에 이제 하바나 공항에 이제 내려가지고 네. 그다음에 수속하고 9시 반서부터 쭉 돌고 5시에 다시 이제 떠나는. 진짜 가까운 모양이네. 네, 당일치기 50분. 예. 심지어 배도 있어요. 배도 다녀요? 우리 이제 파워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쾌속선? 네, 쾌속종. 한 10명쯤 타는. 네네네. 예. 그거 타고 갔다 와요? 네, 전세 내가지고. 예. 근데 좀 비싸요. 보니까. 당일치기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200 1인당? $1,200? 예. 150만 원?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 비행기 값. 뭐 이제 8명이 타야 되니까. 조그만 비행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가이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쿠바를 다녀오시겠다 생각하면 내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나 없나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난 미국 싫어.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상관없지만 세상에는 또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할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약간 쿠바 하면 조금 뭐랄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쿠바 갔다 와서 쿠바 사진 이렇게 자기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 좀 뭐 있어 보이고 비서빌리티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쿠바에 관심이 있었지? 그 정프로님은 이제 쿠바에 대해서 어릴 때 언제 처음 내 인생에서 쿠바라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다? 쿠바. 진짜 언제 처음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충 초반에 제가 갖고 있던 쿠바에 대한 기억은 그냥 뭘까 그 시가하고 그때 영화 같은 데서 뭔가 뭐 마약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 쪽으로 좀 기억이 좀 있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은 없었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쿠바라는 거를 야구를 통해서 처음 익혔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제 프로야구 전에도 뭐 자꾸만 쿠바 이야기만 나오면 해설자 아나운서 다 한숨부터 내쉬고 뭐 쉽지는 않겠으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멘트가 이제 대표팀 감독 뭐 선수들로부터 나오고. 예전부터 강국이었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버지한테 그래서 쿠바가 어떤 나라예요? 그랬더니 야구 잘하는 나라 있어. 이제 그 섬나라야.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네.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쿠바를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1990년대 중반 1995년부터 아마 이 음악 때문에 앨범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떤 앨범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아, 예,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쿠바인가? 예, 아바나, 쿠바 아바나.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 6일 만에 이렇게 후다닥 녹음을 해가지고 네. 만든 이제 재즈 앨범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막 느낌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복고적이고 여러 가지 되게 사실 들어보면 또 이 앨범 재킷도 전형적인 우리 쿠바 씬의 빛바랜 어떤 차들, 네네. 낡은 뭐 이런. 그래서 제 기억에 그래 맞아 이거 나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재즈 옛날 올드 분위기 레트로한 분위기 막 이런 게 나왔고 생각해보니까 영화도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똑같은 이제 동명으로 예. 이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해가지고 네. 이제 나왔는데 이게 99년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알게 되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2004년에 이제 보던 영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아,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인가 뭐 자관이 남쪽에서부터 맞아요. 예, 이제 남미를 쭉 타고 이제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의대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 뭐 에피소드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체게바라. 예, 그 네. 친구 이제 체게바라. 네. 그래서 맞아 2004년에 이걸 봤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저쪽 상암동 CGV에서 아, 봤던. 벌써 20년 됐구나. 예, 벌써 20년 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예. 그 이제 여기 보면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이런 책도 이제 그때 이제 나왔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제 이 쿠바라는 이미지가 지난 한 20년, 30년 사이에 우리한테는 좀 낭만? 체게바라와 더불어서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혁명?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 온 세계를 주도하는 거에 대한 네. 반감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꿋꿋이 맞서고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저 쿠바라는 나라가 또 내세우고 있는 뭐 대안적 질서, 그다음에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 힐링, 네네네. 약간 이런- 레트로한 분위기.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된 것 같고 아마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네. 우리가 뭐 이탈리아 갔다 와서 책 쓰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쿠바 갔다 오면 거의 책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쿠바 관련 책이. 책이.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쿠바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제목에다 천국이 들어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의료 천국 쿠바를 가다.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낯선. 교육 천국 쿠바를 가다. 야 이렇게 되면 거의 유토피아. 교육 의료 천국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글자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글씨로 된 책을 쓰시고. 네.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이제 사진집. 예, 뭐 묘한 이제 색감들 좀 네네네. 있는데 아니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뭐 저쪽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 가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진집을 내겠다든지 뭐 그렇진 않은데 희한하게 쿠바는 좀 그런 게 이제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예전서부터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이제 여러 번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극단적이에요. 네. 정말 좋았다. 쿠바가. 정말 네. 좋고 그래 산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야 갔더니 완전히 인간 ATM으로 취급하더라. 돈으로만 본다고. 그게? 아주 그것도 팍팍 뜯어 먹으려고. 전형적인 관광지. 손 떼묻은. 또 이렇게 이제 뭐 잠깐 아주 상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강력한 존재에 네. 이제 맞설면서 대한민국 질서 이런 거를 모색하는 또 근데 그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체게바라, 그다음에 뭐 카스트로 네. 이런 이제 또 혁명 전사들의 또 그 이야기가 겹치면서 좀 낭만적으로 좀 이제 인식이 되나? 90년대 후반 정도 내지는 뭐 그쯤일 것 같은데 그때쯤에 하여튼 약간 우리나라에도 왜 그 체게바라에 대한 약간 뭐 평전 같은 것도 막 많이 나왔죠. 많이 그러면서 좀 이 쿠바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체게바라야 뭐 이미 이제 민화돼 있죠 보면. 그렇게 빨간색 배경에 이렇게 강렬한 검정색으로. 사실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참 대단한 잘생겼어요. 잘생긴 외모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쿠바가 정말 모두가 행복한 국가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네.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은 88% 정도 네. 정도의 인구가 이제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다.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 뭐 절대 빈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네가 쿠바에 가봤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네. 계시는데 사실 이 쿠바라는 나라는 네. 그 나라의 규모, 네. 그다음에 뭐 국제적인 중요성,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아마 제일 많은 자료가 돌아다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수많은 연구기관들 관련 단체들 뭐 이게 전문가든 아니든 해가지고 정말 다종다용한 자료가 막 쏟아져 나와요. 쿠바와 네네네네네네. 관련돼서는. 네.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나라가 쿠바인데. 네. 쿠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2010년 이후로 쿠바에서 이제 한류 또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고 그래요? 있는. 우리 콘텐츠가 네. 뭐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로 K-팝인데 네. 이게 이제 계기가 재밌는 게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이제 쿠바 방송국 뭐 당연히 이제 국영 방송국이죠. 네. 여기서 당시에 이제 내조의 여왕 김남주 씨? 예, 김남주 씨. 네네네. 이거를 이때 상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됐어요? 네, 그게 아주 대박을 치면서 내조의 여왕이 어떤 정서가 통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당연히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그래 여러 가지 재밌는 사항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한번 뭐 좋아해 주시는 만큼 찬찬하게 한번 최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뭐 백문백답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해보려고. 하긴 쿠바는 한 번 정도는 다뤄볼 법한 그런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기본적인 그 쿠바에 대한 정보들 몇 개 좀 정해주시죠. 그렇죠. 뭐 지구본 연구소 패턴에 맞춰서 또 가야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바는 미국 그 플로리다 반도 밑에 쪽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진짜 크네. 꽤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만 동쪽, 그다음에 플로리다 정남쪽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양이 있고 멕시코만이 있고 요 사이의 바다를 카리브해라고 그러는데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이제 섬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진짜 덥겠다. 예, 이게 이제 쿠바 본섬뿐만 아니고 주변에 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당연 암초 말고 섬이라고 분류되는 게 한 1,600개. 아이고야. 그다음에 이제 뭐 암초들까지 합하면 한 4,200개 정도 되는데 이 쿠바 모습을 보시면 동서로 이제 길게 이제 북서 쪽에서부터 남동 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죠. 우리나라보다 깁니다. 길이는? 예, 1,250km 정도. 어디 끝에서 끝이?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해서 눌러놓는. 네네네. 우리 같으면 약간 옆으로 좀 평파지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카리브에 위치한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관습적으로 부르죠. 맨 처음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예, 인도인 줄 알고 왔으니까 서인도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지금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요 섬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호를 이루면서 여러 개 섬들이 쭉 이어지죠. 네. 예.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등.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엔틸레스 대엔틸레스 제도라고 부릅니다. 엔틸레스 제도. 예. 그래서 요 큰 섬들을 묶어서 엔틸레스 제도, 대엔틸레스, 그레이터 엔틸레스라고 이제 부르고 요쪽에 있는 섬들을 이제 소 엔틸레스라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있는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 딱 봐도 쿠바네요. 쿠바죠. 예. 동네 중에 형이겠는데? 그렇죠. 덩치로 보면 제일 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쿠바 위쪽에 북쪽에 보면 제일 가까운 나라는 여기 바하마. 바하마군도? 예, 바하마군도. 바하마가 이제 북쪽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가까운 나라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요즘에 이제 아이티가 이제 깽단으로 있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지금 뭐 무법 천지가 돼 가고 있는데 네. 요 아이티는 70km. 정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 같은 섬에 있는 생도밍그 섬에 있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같이 이제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사인 볼트의 나라로 유명한 자메이카. 자메이카가 한 14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북쪽으로는 이제 바하마가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데가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 플로리다에서는 얼마나 가깝냐라고 하면은 요 키웨스트 쪽까지 계산해 보면 한 150km 정도. 진짜 가깝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번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종종 사람들이 때로 이제 막 온갖 물에 뜨는 거는 다 동원해가지고 미리급. 네. 이제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 이제 쿠바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턱 밑에 정말 딱 미국 턱이잖아요. 미국 턱 밑에 되게 깐죽거리는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이제 쿠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쿠바는 이제 면적은 10만 6,4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구 밀도는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한 105명. 그러니까 뭐 이제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이 쿠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스트로의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카스트로가 뭐 자기 형제인가? 동생한테 이제 이렇게 넘겨준 이제 그런 셈인데 사실 뭐 카스트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편들은 되게 꼴통 이상한 아직까지 고집 안 버리고 사회주의 혁명 부르진 읽다가 이제 사망한 그냥 과거에 철진한 혁명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카스트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참 복잡한 인물인데 이 카스트로가 이제 연설할 때마다 맨 마무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트리아오 뭐 이랬대. 뭐예요 이게?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그리고 이제 벤체레모스 그래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리다. 이게 이제 국가 모토예요.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카스트로가 젊은 시절에 연설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있으면 멋있어요. 또 나름대로 또 매력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기 많죠. 그렇죠. 여성분들도 많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보면. 그런가요? 카스트로. 그리고 이제 쿠바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5개의 줄무늬, 청색, 흰색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정삼각형, 그다음에 하얀색 별. 일단 파란색은 하늘, 파란색이 바다, 뭐 하얀색, 하늘, 뭐 이런 게 아마 있는 거 같고, 뭐 혁명의 뭐 삼각형, 그렇죠, 혁명의 별, 뭐 별 이런 것 같은데, 뭐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 국기인 것 같다라고 느끼도 들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국기를 보고 있으면, 이거 넓게 보면 성조기 스타일인데, 잘게 자르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네. 빨간색 우리도 저 미국 성조기도 보면은 이 좌측 상단에 빨간색 있고, 거기 저기 별들 이렇게 그러네요. 뭐 자관 이게 이렇게 배치를 좀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이제 유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미, 이 아메리칸 대륙은 미국이라는 영향이 참 밀접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든. 그래서 이 쿠바라는 나라는 이제 아까 덥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23.5도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하는데 이제 북회기선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 기준으로 좀 위쪽에 있는 거죠. 북회기준 그러니까 적도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그렇죠. 요 적도가 요게 에콰도르 요쪽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쪽이니까 북반구 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위도상으로만 보면 홍콩 정도예요. 그래요? 그밖에 안 돼요? 훨씬 더워 보이는데. 훨씬 더운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멕시코 만류가 지나면서 이제 뜨거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동 무역풍까지 겹쳐가지고 되게 뜨거운. 뜨거운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중 겨울철이 21도, 여름철 평균이 28도, 뭐 30도, 뭐 이 정도 되는. 습도도 상당히 높고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휴양객 뭐 옛날부터 이제 많았는데 이 지역은 딴 건 다 좋은데 이 멕시코만이 또 허리케인의 또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대서양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휙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제 허리케인한테 많이 보여. 한 방씩 이제 얻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전 국토가 다 휩쓸려 가지고 아주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쿠바는 이제 상당히 평평한 나라입니다. 평평한 나라, 산 같은 거 없고. 전체 지형의 한 90% 정도가 200m 이하의 평지입니다. 나지막한 구름. 같은 우리랑 비슷한 면적이라도 쓸 땅이 훨씬 많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는 요 남동쪽, 지금 아이티하고 가까운 요 지역이 이제 좀 산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974m. 꽤 높네요. 시에라 마이스트로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가 한 2,000m 가까이 우리 한라산 정도 되는 그 정도 산이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200m 이하의 완만한 구릉지, 평평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당연히 수도는 이제 아바나라고 불러야겠죠. 북쪽 해안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바나는 되게 오래된 뭐 옛날 도시 이렇게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이제 최대 규모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00만, 215만. 215만이면 거의 진짜 꽤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아이티, 도미니카, 뭐 자메이카 뭐 해봤을 때 인구 200만씩 몰려 있을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꽤 큰 도시가 이제 하바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 하바나라는 곳은 처음에 이 지역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 때부터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딱 와서 보니까 항구 만들기 제일 좋고 네. 수심이 깊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이 쿠바 섬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뭐 관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공원, 그다음에 뭐 광장 이런 게 유명하다라고 이제 되게 말씀들을 많이. 광장 사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광장은 네. 이 스페인이 지배했던 남미 가면 다 광장이에요. 아 그래요? 광장에 다 있어요? 네, 광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장 옆에 이제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시청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예전에 이제 무기고 같은. 아, 거기 이제 거의 약간 시스템처럼. 예, 시스템적으로 딱 돼 있는 거. 정착을 하면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누가 뭐 쳐들어온다든지 맞서 싸울 일 있으면 거기에 남자들이 직결해가지고 무기를 받아들고 싸우러 나가는 어떤 그러한 이제 곳이기 때문에 뭐 가운데 그렇게 광장 중심으로 하여튼 주요 그렇죠. 건물 옆에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시청이나 관청이 이제 있고 이런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예, 보통 이제 그런 지역인데. 사실 혁명 이전 뭐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하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네. 그다음에 남쪽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이 정도가 이제 하바나랑 비벼볼 만한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잘 나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5만 명 정도인데 사실 이제 이 하바나가 잘 나가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무슨 거창한 산업, 아무것도 산업인가? 주로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은 네. 흥청망청. 그냥 써요? 그러니까 주로 도박.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바로 밑이잖아요. 근데 미국 본토에서는 안 되는 일을 여기 와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금주령 있으면 술. 그러면 이제 도박과 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옛날 뭐 금주법 시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 뭐 미국 내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는 행동들이 여기서는 그냥 뭐 허용이 되는. 그러면 여기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 1959년 쿠바 혁명 이전에는 네. 흥청망청하는 어떻게 보면 카리브의 최대의 유흥 도시. 네네. 정도로 이제 했다가 뭐 약간 저 섬으로 돼 있는 라스베가스 같은 느낌이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런 일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이제 폭력 뭐 이런 집단들도 여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들어온 차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구나. 195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으로부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961년 요 동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금수 조치들이 취해졌으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 다니던 큰 이제 그 샤크핀이라고 나와요. 이제 테일핀지 긴 뷰익 뭐 이런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뷰익, 없는 사람들은 뭐 폭스바겐 뭐 이런 거 그렇죠. 비틀 뭐 이런 거 타고 그런 지역이 이제 쿠바의 이제 하바나 북쪽에 있다라고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바 인구가 하바나 인구가 이제 215만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가 약간 통계들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일반적인 통계를 찾아보면은 한 1,100만 정도 내외, 1,120만에서 1,150만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국가가 인구가 무슨 이게 이제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한 1,000만 조금 넘는 정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 등록만 해놓고 저 도망갔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쿠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상당히 좀 난다. 그래서 거의 10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이거보다 오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1,100만 명 뭐 아래쪽 위쪽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인구 이야기라면은 2012년 좀 가까이 보면 2015년부터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줄어요 벌써? 예, 그래서 2012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됐죠. 12년 정도 놓고 보면은 인구 감소율이 한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한 7%, 한 8%, 7.6% 정도 감소했어요. 야, 이 정도면 심각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통계로만 봐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쿠바 사진들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라든지 젊은 청년들 사진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다든지 뭔가 연주한다든지 뭐 한국에서 뭔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고령화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만 60세 이상이 한 20% 정도 되는. 고령화율이 만 60세 이상이 20% 전체 인구 20%. 예. 아. 예. 그러게요. 생각보다 좀 높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은 이제 만 65세 이상이 21%를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상당히 근접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이게 쿠바는 되게 사람들이 많고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공식 통계로 합계 출산율이 1.4 정도고 1.4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1.4라고 하는 건 코로나 이전. 아. 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더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현재 지금 1.14 정도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뭐 1.14가 뭐 우리나라처럼 확실하냐 물어보면 약간 아리까리한데 어떻든 간에 1.2 내외 정도까지 급격하게 지금 몇 년 사이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10대가 임신 출산하는 게 훅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카리브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애를 많이 낳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도미니카라든지 뭐 자메이카라든지 뭐 해가지고 예전에는 2.0 훌쩍 넘어갔는데 지금은 한 1.98? 뭐 한 2명 정도라고 보통 그래요. 카리브해 지역은.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저 출산율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쿠바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플러스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이주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예. 또 도망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그렇죠. 뭐 도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주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1959년에 혁명이 난 이후에 1960년부터 이제 90년까지 한 30년 사이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 이주가 안 됐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쿠바와 미국이 이 난민 대규모 유입 사태로 한바탕 난리를 이제 겪고 난 다음에 현재는 미국이 합법적으로 네. 쿠바 사람들한테 연 2만 명의 이제 이민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연 2만 명 정도는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네. 이제 이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예. 사실 이제 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멕시코 이 장벽을 넘어서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쿠바 사람들은 좀 특혜를 받아요. 특혜요? 네. 어떤 특혜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입주하면 입국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1966년, 그러니까 이제 쿠바와의 관계가 이제 계속 악화일로 있던 이때 만들어졌던 이제 어저스먼트 액트 오브라고 하는 이제 쿠바, 쿠바 어저스먼트 액트라고 해서 쿠바 조정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신 어디서 왔어? 쿠바. 내가 쿠바에서 왔다는 걸 증명하면은 별도의 폼이 있어요. 좀 간결하게 쓸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쿠바에서 왔어? 그러면 오케이. 라고 해서 훨씬 이게 빨리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너무 많은 난민들 막 문제가 겹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제도가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뭐 쿠바 사람들 심지어 이제 변호사들도 막 헷갈린다. 뭘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제 좀 바뀌었는데 과거처럼 이제 딱 제도가 쿠바 사람한테 아주 우수하고 간결한 게 아니고 지금은 좀 그게 이런저런 조건들이 막 달리고 조건들이 붙이고 이제 막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보시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쿠바 사람들이 어디를 얼마만큼 이주를 했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나라, 그 나라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 대해서 온갖 거를 따지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요. 그거 찾아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21년부터 23년 코로나 이제 한창이던 그 시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냐면 미국으로 일단 42만 명이 갑니다. 42만이 그냥 가요? 예. 그다음에 멕시코로 이제 3만 6천 명 정도 가고, 그다음에 브라질에 15,000명, 그다음에 우루과이 한 6천 명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에 그대로 눌러 앉는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앉아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다시 또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한 시도가 이제 있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변화는 그 전까지보다 2021년부터 이 쿠바 사람들의 미국 이주가 대폭적으로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중미 국가인 이제 니카라과가 있죠. 네. 네, 니카라과가 2021년 이제 쿠바 사람들한테 비자를 안 받기 시작을 했어요. 안 받는다는 게 그냥 이제 무비자, 무사통과? 네, 무비자 입국. 우리도 이제 일본 갈 때 뭐 그냥 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일단 쿠바를 벗어나서 니카라과로 갑니다. 아, 니카라과에서 이제 니카라과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멕시코에 아예 눌러 앉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다 위험천만한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플로리다까지 바로 올라가는 루선을 택했는데 네. 지금은 이거보다는 주로 땅으로 이제 걸어가서 미국 국경으로 저까지 올라가요? 네. 가는 쪽으로 갑니다. 이걸 뭐 다 걸어서 갈 필요 없어요. 다 돈만 있으면 차 태워주고 다 하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뭐 한 지역에서 38만 명 이 지역에서 확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왜 줄어드는 거예요? 다 나가 버리니까 주변 국가로 이제 가기 좋은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쿠바 사람들 가뜩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 뭐 불법 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쿠바 사람들까지 막 몰려오니까 미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자메이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네. 쿠바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를 안 받다가 이제는 다 비자를 이제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하면서 좀 이제 추세를 좀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보면 천국이라며. 아직까지 뭐가 천국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왜 떠났느냐 갑자기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쿠바는 8시간 하루 8시간 정도 정전이 계속돼요. 8시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고 있을 때는 다 정전. 아니 그러니까 뭐 상업 시설도?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식량 부족.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휘발유 뭐 이런 게 없어 차를 밀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네. 이럴 바엔 차라리 뜨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쿠바 분들은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남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피부색이 좀 진한 경우들이 많죠.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쿠바에는 유달리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 차원에서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2012년에 조사했던 통계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65% 정도가 이제 화이트, 네. 그 다음에 25% 정도가 뮬라토 또는 메스티조. 물라토라는 게 이제 백인과 흑인 또는 이제 백인과 이제 원래 거기 사시던 인디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한 25%. 네.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이제 아프리칸이라고 부르는 흑인.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이제 65%를 이제 여기서는 화이트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화이트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느냐? 화이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막 족보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엄격한 잣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실 65% 중에서 한 62 정도는 날아가요?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화이트라고 하지 말고 라티노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잠깐 저 정도 이제 비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뭐 스페인,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대인, 그다음에 중국인, 그다음에 저 유타칸 반도 출신의 인디안 이런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설켜 있던 어떻게 보면 카리브해가 좀 많이 사람들이 섞인 동네지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섞인 동네가 쿠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에 왜 흑인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뭐예요 이게? 이 카리브해라는 지역,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이제 이 여러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8세기, 19세기에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TSMC나 삼성전자가 몰려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TSMC 삼성전자? 예. 그 당시에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상수수? 그렇죠. 설탕, 담배. 이런 것들이 다 카리브해에 있고 여기에 이제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다 플랜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동네에 원래 있던 작물들 다 치우고 돈 될 만한 거를 작물을 심어서 하는데 재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노동 집약적이죠. 그런데 원래 이 동네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대부분 초반부터 제일 먼저 이제 유럽 사람들이랑 접촉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병, 그 다음에 무자비한 학살, 그 다음에 좀 약한 몸, 뭐 등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도저히 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그 노동 강도를 감당을 못하면서 다 피픽 쓰러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아프리카 여기저기 살펴온 사람들이 쿠바에 모여가지고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또 독자적인 삶을 또 영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남미 지역에 보면은 유달리 그러니까 카리브해 지역에 흑인들이 좀 많은데 쿠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탕수수와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중국 사람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이니즈. 네. 그럼 중국 사람들은 왜 있냐? 사실 이 아바나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뭐 어지간하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 중국도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교류가 좀 있었겠네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주로 이제 19세기 후반, 중후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꿀리라고 부르는 꿀리? 예, 쿨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그 힘든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온 거죠. 네. 예, 여기 왜 왔냐? 19세기 이제 후반쯤 되면 영국이 이제 노예 그만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만 그만한 게 아니고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카리브해로 가는 이 노예선들을 단속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 그 사람을 이게 뭔가 노예로 쓴다 이런 거에 대한 뭐 반성 이런 것들도 그렇죠.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노예를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부터 어제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노예, 오늘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계약 노동자 이렇게 하기도 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빈틈을 계약 노동자로 중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47년부터 1874년까지 요 시간 동안에 한 13만 명 정도의 중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와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미국으로 간 사람은 대륙 횡단 철도도 놓고 예, 왔던 거죠. 고생 많이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돌아갔어요. 그 당시 이제 12만 명이 넘게 왔는데 한 2만 명 남겨놓고는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가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간 적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좀 처우가 다시 좀 더 좋아진 다음에 한 3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독자적인 동네를 만들어서 차이나타운으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상 혁명 이후의 교류는 그냥 교류일 뿐이지 대규모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주한 거는 한참 전에.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여기 그때 같이 갔었죠. 우리나라? 예. 옛날 구한말 시절. 네. 그래서 이제 애니깽이라고 예전에 90년대 영화 있었는데? 예, 그 뭐 TV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한인 흘러가서 보면 우리말은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뭐 아리랑 노래도 기억하고 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때 MBC 다큐멘터리였나 저건 뭐 하면서 되게 신금을 울리던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다 그 당시. 그래요. 네, 그때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가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말을 기억하기 이제는 다 잊어먹으셨죠. 그렇죠. 한 100년 뭐 이렇게. 예, 교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흔적으로 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러면 여기는 대체로 이제 그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고 뭐 스페인어 쓰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스페인어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쿠바 스페인어라고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이렇게 예전에 물어봤더니 약간 아프리카 리듬, 뭐 말 자체도 좀 이렇게 리드미컬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찾아보니까 좀 약간 그 콧소리 악센트.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억양도 상당히 리드미컬.
하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영향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정프로님이 이 동네는 이제 카톨릭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아, 참 종교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약. 예, 혁명 이후에 예. 그 헌법에는 당연히 이제 그 종교라는 것들은 허락이 안 쿠바는 되는데. 이제 무종교, 네. 무신론, 신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었다가 이게 이제 92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싶으면 믿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전체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카톨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카톨릭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님, 네. 수녀님 이렇게 말하는 딱 로만 카톨릭이냐라고 보면 약간 좀 아리까리한 면들이 있습니다만 잠깐 광의의 카톨릭이다라고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그 시절에 형성됐던 인식 때문에 한 20% 정도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합해보면 한 60-70%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한 30 정도 남는데 네. 그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신테리안이라는 또 이 아프리카와 카톨릭이 짬뽕된 듯한 신테리알? 예, 신테리안, 산테리안이라고 그러죠. 산테리안. 그게 뭐예요? 산타의 산. 아, 성 예. 할 때 세인트 뭐 이런 건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톨릭 성인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그 모시는 방식이 네. 아프리카에서 우리 누군가한테 부족장님 모실 때처럼 모시는 것처럼 이런 식 지금 화면에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모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모시는 분들은 분명히 카톨릭 성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뭐 모습이라든지 그 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서도 이거 아프리카식인데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리듬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테리아라고 하면은 이제 성인 숭상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하는데 아프리카 전통 종교 딱 보면 아프리카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름을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자예요 보면은. 야 이거 하이브리드인데. 예.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성인.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모리샤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걸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산테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음식 갖다 놓고 예, 우리 이제 뭐 절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 박자, 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종교 이제 지도자 같은 이제 이런 성직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둥둥둥둥 하는 그 북 리듬을 가지고 춤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숭배하는 네. 이제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아프리카적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흑인 분들이 많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 가장 네. 아프리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다. 그러나 아이 잘 안 낳는다. 생각보다 고령화 빨리 되고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상낙원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뭐 듭니다만 네. 사람들이 왜 쿠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아마 쿠바에 대한 몇몇 여러분의 편견이 조금은 깨졌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시간에 쿠바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